전차님 이제 준비해야죠. 네. 또 개장. 네. 23분 남았네요. 오늘은 시장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? 오늘 저는 좀 보합권 보고 좀 뭐 약보합도 가능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조금은 시장이 좀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3,000포인트 초반이잖아요. 아직은 3,050포인트니까 뭐 중반, 네, 중반이죠. 네. 3,000 중반? 3,000포인트 중반이. 3,000포인트 중반, 그렇죠. 그렇게 되겠네. 네. 네. 그러면 하여튼 뭐 몇 포인트는 조금 지지를 다시 테스트, 3,000 테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? 예.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국채가 거의 롤오버가 이제 끝나는 네. 4월 초, 3월 말 뭐 요 시점까지는 3,000포인트를 가운데 두고 뭐 치고받고 계속 이렇게 좀 힘싸움, 뭐 버티기 싸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난 주말에 정말 뭐 예상은 했지만 또 막상 다가오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든 이제 사건이라기 보기에는 이벤트가 있었죠. 네. 비트코인이 이제 한국으로는 7천만 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6,95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미국 달러로 봤을 때는 이제 6만 불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.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합쳐 보면 1조 달러가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. 종목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3개인가밖에 없을 거예요, 아마.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라로 바로 넘어갔잖아요. 네네네. 사실 이 비트코인 얘기는 뭐 앞에 얘기했던 얘기랑 맥락은 거의 똑같긴 한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. 네. 뭐 일단 요 내용 듣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가 있어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쭉 설명해 주세요. 저도 징글징글하죠. 계속해서 이제 달러. 금리 얘기, 뭐 10년물이 어떻고 2년물이 어떻고 근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우리 금리 역전 현상 나와서 이거 1년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나오면은 이제 1년을 전후한 이후에는 분명히 좀 안 좋은 뭐 크러쉬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. 근데 금리 역전이라면 장단기 그렇죠. 금리 역전. 장단기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 이런 것들을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지겹습니다. 근데 국제 선물이 지금 1.625를 좀 돌파하고 1.6을 다시 좀 하루 만에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. 그래서 코인 거래대금이 지금 뭐 코스피 거래대금을 추월했다고요?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저도 애써 외면했는데 그 부분에 사실 이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게 이제 주도적이고 어떤 것에 거래 대금이 나오고 어떤 뭐 거래소가 있고 뭐 이런 정도만 좀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영향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이 보여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암호화폐가 우리 옛날에 배웠었던 이제 통화의 승수 효과를 보이면서 좀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두 가지 포인트죠. 이제 미국 국채는 다시금 이제 환율을 자극하고 환율은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오고 지금 환도 지금 1,136원 뭐 이렇게 가잖아요. NDF. 그죠? 그러니까 예, 그렇죠. 그렇죠.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레이트 로테이션 왕왕 나오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입니다. 예. 채권에서 자금이 이제 채권 가격이 아까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상승했어요. 네. 미국의 국채 가격이 40년 동안. 그런데 이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채권 매도가 나오겠죠. 그럼 채권을 팔아가지고 뭘 살 거냐? 지금은 그 자산들이 이제 일부 지난해에는 원자재로 많이 들어갔고 뭐 좀 전에 이제 자막 나오겠지만 고물 가격도 7년 만에 최고치. 물가를 자극하잖아요. 이게 또 채권 금리를 올리고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이게 로테이션입니다. 계속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자꾸 이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으로도 한번 왔고 뭐 지금도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제일 핫한 데가 이제 비트코인,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. 다 암호화폐가 있으니까. 네, 그렇죠. 원래는 이제 그런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이제 4분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물가의 고성장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주식이 최고의 자산이고 고물가의 고성장 이거 나오면 이제 원자재가 이제 최고의 이런 투자처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점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4분면을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. 그 와중에
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그래도 이쪽 암호화폐 쪽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. 상당 부분 거래 대금을 지금 이쪽에 뺏겼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즘에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30조를 못 지켰거든요. 거래 대금이 코스피, 코스닥을 합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해당 그 시장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이 시장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 뭐 좀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역시 또 채굴을 위한 GPU가 어마어마하게 또 소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픽 카드? 그렇죠. 반도체죠. 엔비디아가 이제 주력으로 좀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뭐 그러면 또 뭐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좀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시장, 이 시장 거래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좀 시장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걸 좀 보신다면 뭐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나 이렇게 좀 뭐 빗썸이나 또 뭐 업비트 이런 좀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. 네. 근데 제가 주말 사이에 그래도 좀 면밀히 좀 몇몇을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예전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몇 개가 이제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1원짜리, 2원짜리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뭐 7배, 8배, 10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네. 이렇게 본다면 지금이 뭐 물론 피크라고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거래소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지금 실적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나마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주 초 정도에는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다나를 비롯해서 비덴트, 우리기술투자, 위지트 뭐 좀 대표성이 있는 이런 좀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이 좀 이제 저는 횡보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좀 딱딱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고 이 정도라면 이 거래소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2차적인 그런 자극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네. 비트코인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. 아니 뭐 시장에 관심 있는 걸 얘기해줘야죠. 네. 뭐 또 엄한 다리 긁으면은 오늘 비덴트 한번 비덴트. 지켜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비덴트로 이렇게 색깔 반전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. 하여튼 예사롭지 않네요 지금. 비트코인? 이쪽 암호화폐 쪽이. 그러니까 이것도 자산 인플레의 일종이죠. 그렇죠. 뭐 화폐 가치가 이제 뭐 달러 가치가 지금은 아직도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에 놓여 있는 모든 가치들이 다 올라가잖아요. 당분간은 뭐. 네, 뭐 저도 이거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냥 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네. 많이 올랐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지금 뭐 6천만 원대지만 이제 네. 달러 치면은 6만 불? 네, 6만 불 넘어섰죠. 네. 10만 불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지고 그게 30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거 이렇게 뭐 말하자면 1억 갈 건데 지금 7천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? 또 이런 또 심리가 있을 수 있고. 뭐 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. 분석의 영역도 그렇죠. 아니고 예. 어떻게 이거 수급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. 지금 뭐 강력한 이 수급이 작년에 우리 그 코스피, 코스닥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는 그런 속도로 암호화폐로 좀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. 물론 이제 고점은 어느 시점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치고 나가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. 무시할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조금 낯설지만 그러게요. 암호화폐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암호화폐 공부해야 되겠네. 잠깐 공부하는 동안 신민영 아나운서한테 갔다 올게요. 네. 신민영 아나운서가 리스트 상위,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들 그리고 또 특징 리포트 좀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네, 다시 받았습니다. 정경민 사장님,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 좀 있긴 있어요. 네.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했고,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네오이문텍, 네, 바이오다인. 바이오다인. 바이오다인은 오늘 저희 그 CEO 직접 출연합니다. 9시 30분경에 나오시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많이 지켜보시고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이제 따상이 가능할 만한 그런 이제 종목 바이오 3대장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. 그럼 이번 주에 들어오는. 그리고 뭐 속보는 지금 빅히트 방탄소년단이 BTS가 그래미 좀 실패 수상에 좀 아까 실패했다. 저희 했어요. 네. 얘기가 나오면 아쉬운 소식. 사쿠라가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. 사쿠라. 네.
자, 그건 이제 그러면- 개장 후에 좀 말씀드리고 뭐 그러니까. 바이오가 지금 역주행 요즘엔 또 역주행 노래로 좀 유명해진 이제 걸그룹도 네덜란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네. 2주간 보류했네요. 지금 공시된다. 그 뉴스가 나오는데 몇몇 유럽계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그 논란을 조금 했고 아침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보고 없어요라고 부인 성명을 내놨는데 논란은 좀 있겠고 이것이 바이오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그 뭐 이 1세대 백신에 우리가 이제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당장 4월, 5월, 6월 2분기 들어서부터 2세대 백신들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1세대 백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, 뭐 모더나, 또 화이자, 뭐 이런 뭐 노바백스 뭐 이런 거에서 한 단계 진화한 백신들이 또 나오는 이제 그런 또 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종목 약품,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 이게 악영향이 될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2세대 백신, 3세대 백신이 나왔을 때 그런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누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저는 단연 대한민국만한 그 뭐 제가 뭐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속된 말로 뭐 국 뭐라 그러잖아요. 네. 거기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증을 많이 받고 생산시 네. 저는 좀 아꼈는데 어쨌든 아니요. 그런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고 인증을 가지고 있고 그 GMP 인증을 그렇죠. 받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는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 EGMP나 여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제약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. 지금 네, 네. 뛰어난 회사들이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세대 백신에서 이제 매몰을 좀 벗어나서 이제 조금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진화된 2세대 백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약간 이제 세대 교체가 나오고 거기에 또 이제 관련된 판권 또 생산 시설을 할 수 있는 위탁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역주행을 이번 편승 효과로 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좀 역발상으로 좀 롤리는 어떤 의미죠? 구르고 오른다는 뜻이나요? 그 연예 뉴스는 안 보시나 봐요. 잘안 최근에 한 4년 만에 노래를 낸 지 4년 만에 역주행을 해서 1위를 다시 차지한 이제 그 걸그룹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네네네. 제가 이제 역주행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상징하고자. 보니까 그게 관련된 걸로 떠가지고 그래서 조금 팬시하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. 신세대네요. 네, 예. 거미맞지 않게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상승기에는 물론 이제 비우호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네오 이뮨텍도 그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고 청약 열기 이런 것들의 좀 편승 효과를 이번 주에 좀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다인, 네오 이뮨텍, SK 네. 바이오사이언스 모두 청약 열기도 좋고 회사의 내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의 청약도 상당히 좀 대박을 쳤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따상에 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바이오 쪽에 대한 편승 효과가 좀 나오면 네. 뭐 쿠팡이 이제 한번 치고 나갔었던 그 모습을 좀 답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좀 이번 주에 좀 가지고 있고요. 그 전에는 이제 3월 말 4월 초 여기에는 이제 무슨 학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술 수출이 나오니 많이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역시 이러한 이제 기술 뭐 특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위탁 생산 부분이잖아요. 또 네. 판권 부분 백신의 판권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역시 이제 편승 효과를 보이면서 저 회사가 뭐 20조 30조가 나온다 그러면 이 다른 이제 이 바이오 업체들도 어느 정도의 편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바이오들의 역주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다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시장 반등 뭐 이런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한 이틀 정도 제법 좀 강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. 근데 네.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기술 수출의
레퍼런스가 있어도 경력이 있었던 그런 좀 대표성 있는 바이오들이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이 반등기에 조금 이제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을 만한 이제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뭐 제넥신이나 매드팩토 정말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. 제넥신, 매드팩토, 또 레고캠바이오 일단 뭐 누가 분류했는지 모르지만 코스닥의 이제 3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라고 보고 있는 요 이 세 가지 종목도 눈에 들어오고 요즘에 좀 움직임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고바이오 같은 종목도 좀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새롭게 또. 네네.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이제 그런 경우도 뭐 지금 무상증자 발표를 좀 해놓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좀 탄력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지금 뭐 속보는 아니지만 저 기업 내용 저거 또 한 번 더 시간 네. 되면 백조같이 인정받는 쿠팡이잖아요. 네이버, 카카오, 이마트 이런 쪽의 재평가에 쏠린 눈. 이것도 오늘 좀 이어질까요? 네네. 편승 효과는 좀 계속해서 있고 뭐 어느 부분은 쿠팡보다는 이마트가 좀 나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제 쿠팡 상장 하루 전에도 조금 더 이 이슈가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네. 편승 효과가 이렇게 바로 딱 끝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켓 컬리까지 이런 상장 이슈가 나온다면 이 이제 쿠팡의 이 편승 효과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. 근데 그 다음 바통은 바이오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켓컬리 관련주들은 뭐 거기에 공급하는 신선식품들인가요? 네, 뭐 개장하고 이거는 그럴까요?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자, 개장 임박했으니까 호가 보고 다시 시장 풀어보도록 하죠.